좋겠다. 다음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자,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위주로 한번 가보자. 그림 안에 있는 삼각형. 이거는 그냥 뭐야, 얘들아.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어? 뭘 깔고 가니? 경우의 수는. 노가다를 깔고 갑니다. 그지? 경우의 수에서 노가다 나왔다고 화내기 시작하면 그다음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셀 때도 있잖아. 셀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셀 때 중요한 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셀 때 여기 한 개 있었어. 갑자기 여기 한 개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도 하나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도 하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세기 시작한다면 일이 되게 커지고 난감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잘 정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을 일단 다 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삼각형을 다 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삼각형을 다 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해놓고 시작하잖아?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말고 삼각형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된 건 딱 봐도 그냥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됐습니다. 다음, 요렇게 생긴 건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다음 요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요렇게 한 개, 그다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16개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죠? 이게 헷갈리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일이 복잡해지면 분류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런 얘기였고요.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은 뭔가 보자. 일단 이거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요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좌표평면이 9개의 점이 있대요. i가 0이랑 4랑 8이고 j가 0이랑 4랑 8인데 이 9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중에서 내부에 1이랑 2랑 1,1이랑 그 다음에 1,3이랑 3,1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문제 해석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x축 하나 그리고 y축 하나 그린 다음에 0,0이랑 4,8이랑 4,0이랑 그다음 8,0 해주고 그다음에 0,4랑 0,8까지 해주고 4,4 찍어주고 8,4 찍어주고 8,8 찍어주고 4,8 찍어주고 이렇게 8개의 9개의 점이 있었어 라는 뜻이잖아. 일단 그죠? 여기 안에 지금 1,1과 그 다음에 3,1이래 3,1이래 3,1이니까 요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1,3이래 이렇게 3개 이렇게 세 개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그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 점이랑 이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 눈치챘니? 됐어? 이건 x 더하기 y가 4인 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4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을 겁니다. 알았지? 이 정도까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어쨌든 여기서 4개의 점을 잡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사각형을 만들 건데 저기는 저 삼각형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요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맞아? 이 점이 안 들어가고 나서 여기는 얘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사각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삑사리가 되면서 여기는 얘가 삐져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도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벌써 점 3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대충 알겠어. 나머지 점은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요 점은 하나 찍어 놓고요. 여기는 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도 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점이 이거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다 사각형이 나올 거고 그 사각형은 전부 다 여기는 얘를 포함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점. 그러니까 4,0을 선택했어요. 일단 0,0 선택했고 그 다음에 0,4를 선택한 요 상황에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그럼 여긴 얘가 이걸 선택하고 여긴 얘가 이걸 선택했을 때도 몇 가지 나오는지 세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세주면 될 것 같아. 됐죠? 좀 일괄적으로 한번 가볼까? 어차피 이 점은 무조건 하나 선택할 거고 요거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요거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럼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여기 4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라고 해서 답을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럼 사각형이 무조건 나오니? 뭐 하나 빼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선택한 경우 빼고 저렇게 선택하면 쟤는 삼각형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저 경우 하나는 빼줘야겠다. 그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다면 그냥 전체 2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그래서 빼기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한 땀 한 땀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이런 문제는 우리 많이 해봤던 거니까 요거는 넘어갈 거야. 그렇죠? 자, 실근을 갖기 위한이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판별식 써주면 되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 써주면 되고 그걸 만족하도록 지금 저기 1, 2, 3, 4, 0, 1, 2 저거 막 집어넣어 가면서 몇 개인지 세는 거 이거는 2차 방정식 쪽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 겁니다. 다음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29-5번 문제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예전에도 했지만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 요거 2가지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문제처럼 지금 집을 금액의 수가 지금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고 있는데 집을 금액의 수가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로 잠깐 문제를 바꿔서 이 문제를 바라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해 봤더니 10,000원짜리가 5장 있대요. 그죠? 그다음에 1,000원짜리가 7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대? 3개 있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총 10,000원짜리 입장에서는 한 장도 안 낼 수도 있고 5장까지 낼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6가지가 될 겁니다. 이게 마치 뭐랑 좀 비슷하니? 약수의 개수 구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하지? 맞아요?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지폐 5장,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6가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1,000원짜리 지폐 7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8가지가 될 거야. 100원짜리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4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6 곱하기 8 곱하기 4로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포함되어 있네? 빵원이 포함되어 있네. 그지? 근데 빵원은 뭐 해달라고 했어? 제외시켜달라고 했어. 그지? 그거 하나를 빼버리면은 지불 방법의 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13개로 바꿔볼게요. 13개로 바꿔볼게. 여전히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6개에다가 8개에다가 이번엔 14개 곱해가지고 빼기 1 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이게 지불 방법의 수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불 금액의 수가 된다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얘기. 다시 선생님 처음에 했던 얘기 잘 들어봐. 처음에 했던 얘기.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세는 기준이 뭐라고 했지? 차이가 있니? 차이가 없니? 이 얘기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처음에 이 100원짜리를 10개 내는 방법이랑 1,000원짜리를 1개 내는 방법은 당연히 다른 방법이 맞아요. 왜? 얘는 지금 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방법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괜찮니? 그런데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00원짜리 10개를 내는 방법이나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1,000원이라는 돈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하나로 세겠다는 소리가 되거든. 맞아요? 그게 집을 금액의 수 구하는 거랑 집을 방법의 수 구하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졌잖아. 여기는 얘가 분명히 100원짜리가 10개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1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원짜리 10개 내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보기로 했던 거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세요? 이렇게 환전을 해주세요. 차라리. 어차피 1000원짜리 10개는 100원짜리 10개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1000원짜리 한 개는 100원짜리 10개로 어차피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1000원짜리 7장은 뭘로? 100원짜리 몇 개로 보는 거야? 70개로 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환전시켜서 결과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얘는 10,000원짜리 몇 개가 돼버리고 5개가 돼버리고 100원짜리 몇 개가 돼버려요? 83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6 곱하기 8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지불 금액의 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겠어? 100원짜리 10개 가지고 1000원짜리 1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두 개는 같은 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차라리 1000원짜리 1개를 100원짜리 10개로 그냥 아예 바라보자. 어차피 같은 걸로 보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는 환전이라는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할까? 이런 좀 의심이 좀 드는 게 있나요? 100원을 1000원으로 다 바꾼다. 안 됩니다. 100원을 1000원으로 바꾸면 뭐가 표현이 불가능해지냐면 700원이 표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지 않니? 저 100원짜리 10개를 1000원으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되는데 700원이나 800원이나 900원이나 이런 애들은 표현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주는 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해되나요?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그걸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저기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700원이 궁금해. 오케이? 25,700원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얘를 2개 선택하면 되고 얘를 57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금액을 하나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환전시켜 놓으면 100% 다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17장이 있었다고 쳐보자. 얘가 17장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170개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83개가 되겠지. 그지? 근데 다시 봐봐 그러면. 그럼 100원짜리 100개 가지고 10,000원짜리 또 만들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얘를 또 환전시켜서 내리는 거야. 얘까지 내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00원짜리 500개가 추가되면서 100원짜리 몇 개가 되는 거야? 683개가 됩니다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모조리 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184 빼기 1개가 될 테니까 183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하게 요거랑 요거는 너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불 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는 1000원짜리 몇 개를, 한 개를 100원짜리 10개랑 100원짜리 10개랑 완전히 동일시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금액으로 보는 거니까 방법 입장에서는 두 개는 당연히 다른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다르게 셀 거였지만 얘는 지금 지불 금액 입장에서 여기 있는 얘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했던 얘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수를 어떻게 셀 건지 판단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넘어간다면 얘들아 단위가 넘어가서 얘가 될 수 있다면 100원짜리를 몇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내려서 환전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이렇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철이야.
어? 서서 들어도 돼. 졸려서 그러니? 볼게요. 지현아 왜? 어? 이렇게 됐을 때 683개. 집을 방법의 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서 하나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더하기 1 하면 684개가 될 거야. 거기서 빼기 1 하면 683개가 되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니? 그지? 그냥 어차피 빵원 내는 건 안 된다며. 그지? 그냥 683개가 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하기 1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식처럼 이 공식이 뭐였어 아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니? 5 더하기 1이었잖아. 그 다음에 뭐였어? 7 더하기 1이었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이었잖아. 처음 문제로 봐봐.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전체 방법을 다 구한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빵원 내는 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 빼기 1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런데 여기선 지금 마지막 요 문제에서는 지금 100원짜리밖에 없었으니까 요렇게 된다면 얘는 683 더하기 1개를 해줬어. 그럼 얘가 전체 경우의 수처럼 보였지만 얘는 빵원 내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더하기 1 한 게 사실 빵원이잖아. 그지? 맞아요? 거기서 다시 1을 빼줘야지 원래 식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짜리였을 때는. 그지? 공식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는 그냥 683개로 대답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다시 뭐라고? 지금 집을 금액의 수 한 건데. 정리 좀 해줄게요. 봐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상황은 1,000원짜리가 3개 있었고요. 500원짜리가 1개 있었고 100원짜리가 2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집을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3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빼기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환전이 불필요해. 집을 금액으로 바라보더라도 환전이 불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100원짜리가 5개 이상이 되지 않았고 500원짜리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환전이 불필요합니다. 해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겠어? 똑같아. 3 더하기 1,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빼기 1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만원짜리가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3개 있었고 100원짜리가 이렇게 할까? 500원짜리가 3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집을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주연아? 2 더하기 1, 3 더하기 1, 3 더하기 1 빼기 1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을 금액의 수는 뭐가 될까를 볼 때 500원짜리 3개가 있었어. 그지? 500원짜리 2개만 돼도 1,0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500원짜리 몇 개로? 6개로. 그러니까 500원짜리 총 9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바꿔달라는 얘기야? 만원짜리 2개와 500원짜리 9개로 생각해달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을 금액의 수를 구해버리면 얘는 2 더하기 1에다가 얘는 9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1,000원짜리가 3개가 있었고요.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100원짜리가 6개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집을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3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1에다가 얘는 6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봤더니 이거 환전이 되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얘를 내려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놓고 봤더니 또 어때? 또 환전이 되지. 또 넘어가지. 그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여기는 얘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겠어? 41개 있다고 볼 수 있겠지. 현재 상황은 100원짜리가 41개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원래대로 하면 41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애시 당초 4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줬던 이유는 여기 빵원이 추가된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빵원을 추가한 다음 굳이 다시 뺄 필요 없이 그냥 보자마자 아 얘는 41개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겠지. 확실히 됐나요? 오케이. 이게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다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이 형태의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을 풀기 위한 그냥 제가 뭐라 그러지? 조그만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이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풀리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개념은 선생님이 처음에 딱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야기 다 했어. 개념은 그게 다였어. 그 다음부터 아까 뭐였지? 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지금처럼 지불 방법의 수 구하는 거, 지불 금액의 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요렇게 뭐였지? 뭐 이런 사각형 있을 때 막 세는 거 있지. 그런 방법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많거든. 이쪽 파트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면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하나만 딱 부탁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푸는지. 오케이? 왜 그렇게 푸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조금 변형되더라도 나는 충분히 맞춰서 응용해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저렇게 풀라고 했었어, 그걸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경우의 수 파트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고요. 하나하나 이유를 다 생각하면서 넘어가면은 경우의 수 파트는 앞으로 조금 괜찮을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오늘 서진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7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저기는 저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겠니?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세면은 빠짐없이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분류해서 셀 수 있을까? 지금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분류하면 좋을까? 직각삼각형을 세달래. 직각삼각형은 3개의 변이 있죠. 그 3개의 변 중에 제일 특징이 있는 좀 특별한 변이 뭐지? 빗변이죠. 그럼 빗변을 기준으로 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인 게 있을 거고 빗변의 길이가 뭐인 것도 있겠어? 루트 3인 것도 있겠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세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의미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대각선을 하나 그으면은 요 삼각형 하나 나올 거고 요 삼각형 하나 나올 거고 2개 나오겠지. 근데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면에서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와? 4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그런 면이 6개가 있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루트 2짜리 몇 개가 되겠어? 얘는 4 곱하기 6개, 24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 빗변에게 루트 3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여기는 이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 대각선 하나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몇 개 나올까? 요렇게 하나 나오겠죠, 일단. 그죠? 또 요렇게도 하나 나오겠네. 맞아? 또 요렇게도 하나 나오겠죠. 또 요렇게도 하나 나올 거야. 또
요렇게도 하나 나올 거고 또 요렇게도 하나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대각선 하나당 몇 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6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대각선이 몇 개 있니? 얘랑 얘랑 그은 거 하나 있고 얘랑 그은 거 하나 있고 얘랑 그은 것도 하나 있고 얘랑 그은 것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세는 거지. 대각선만 세보자. 대각선 몇 개일까? 일단 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는 딱 하나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가 결정되면은 아래가 알아서 하나 결정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를 찍어놓고 대각선을 만들 거면 여기 하나 생길 거고 여기를 찍어놓고 하나 만들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를 찍어놓고 만들면 이렇게 생기겠다. 그지? 몇 개 있다? 대각선은 총 4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4개당 몇 개씩? 6개씩. 그지? 4개당 6개씩 똑같이 붙대. 얘는 24개. 답은 48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나요? 저것도 막 일일이 하나씩 뭐 집가서 뭐가 되지? 막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세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48개를 다 셀 방법이 없어요. 다 셌을 때 분명히 중복되는 거나 빠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해주세요. 이거를 항상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뭘 중심으로 분류하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분류하는 방법은 그냥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자꾸 분류를 해가면서 어떻게 분류하면 편할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야. 꼭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너희가 분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요건 집합 얘기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우리 집합 아예 안 배운 사람 손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들아 여기서 잠깐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 우리 혹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집합 A가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몇 개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집합이 여기서 1이랑 2랑 3이 있었어. 3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문제에서. 그럼 몇 개 됐었지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6개 아니에요. 7개 아닙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헐. 네 개 아니야. 5개도 아닙니다. 기억 안 나요? 부분 집합이 뭐였어? 속에 들어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잖아, 결국은. 8개가 됩니다. 이 원소의 개수 몇 개니, 얘들아? 3개죠. 그럼 2의 세제곱계, 8개,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저런. 자, 봐봐. 이제 얘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그렇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봐봐. A의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인 건 맞는데, 여기서 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1은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거는 몇 개일까? 얘는 2의 3 빼기 1 해서 얘는 2의 제곱 해가지고 얘는 4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마찬가지 똑같아. A의 부분 집합 똑같이 돼 있는데 이번엔 1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 집합의 개수도 여전히 얘는 2의 3 빼기 1은 2의 제곱 결국 얘는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제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되게 쉬워요. 부분 집합이라는 거. 봐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집합이 뭐야? 부분 집합이겠지. 나는 여기 있는 얘의 개수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근데 A라는 집합에는 지금 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 3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A라는 집합에는 3개의 원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는 공간이 몇 개로 나눠졌니, 얘들아? 2개로 나눠졌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1의 입장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몇 개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될 거야. 3은 마찬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선택권은 두 가지고 얘의 선택권도 두 가지고 얘의 선택권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1이 여기를 선택하고 2가 여기를 선택하고 3이 여기를 선택했다면 그때 집합의 x는 뭐가 되겠어? 2라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개수들을 다 구해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개가 됩니다. 이렇게 배웠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야?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또 X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X에 분명히 반드시 뭘 넣어달라고 했어? 1이라는 걸 넣어달라 했어. 1은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선택권이 남은 건 여기는 2랑 3 있잖아. 그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고 3도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선택권이 2개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 얘는 4가지 부분 집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똑같아.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X가 똑같이 있었어. 이번에는 뭐 해달랬어? X에는 1을 넣어주지 마세요 라고 줬잖아. 그지? 1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여전히 2랑 3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두 가지씩일 테니까 얘는 2의 제곱 해서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요거의 쌍의 개수 A랑 B의 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1과 2는 반드시 이렇게 넣어달라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 이제 남은 숫자들 3, 4, 5, 6이 여기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A라는 집합이 결정될 거고 B라는 집합이 결정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렇게 되는 집합 A랑 B가 몇 쌍이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몇 개 정도 결정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되나요? 해서 여기 있는 얘를 남은 얘를 봐봐. 얘가 그러면은 공간이 지금 몇 개 남았어 얘들아? 3개 남았지? 그치? 이쪽 공간, 이 바깥에 있는 이 공간이거나 이 공간이거나 이 공간 3개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3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4도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5도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6도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3의 4제곱 개가 됩니다. 얘는 81개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알겠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써본다면 여기 3은 여기 선택했고 4는 여기 선택했고 5는 여기 선택했고 6은 여기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결정된 거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결정된 상태 하나가 딱 결정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집합의 개수는 여기는 쟤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의 수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3,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됐죠?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세요. 봐봐. 항상 전체 집합은 꼭 하나 달아주세요. 이렇게 공간을 하나 의미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만족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뭐냐면 B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A는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런데 A에는 반드시 1을 넣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B는 2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는 이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미 결정을 해준 거야. 여전히 이제 공간은 몇 개 남았어? 3개의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 공간에다가 3, 4, 5, 6을 똑같이 막 집어넣을 거니까 얘도 3의 4제곱이 답이 되면서 81이 답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얘가 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거 이 속도로 가면은 큰일 났네. 몇 번까지 있어? 거의 다 하긴 했구나.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을 따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는 가서는 안 되고요. 한번 지나온 길은 다시 지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되지만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와도 되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겠네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 얘들아. 선생님은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뭔가 좀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개념이 따로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선생님이 그냥 만들었어.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야. 좀 전에 했던 거랑 또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했던 그 집합 문제 있지. 이 집합 문제에서. 이 집합 하나랑 집합 A랑 B를 결정하는 그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은 걸로 우리가 뭘 선택했냐면 여기는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로 내가 집합 A랑 B의 개수를 대신 셌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분명히 집합 A랑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분명히 궁금한 게 뻔한데, 그지?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건데 여기는 얘랑 완전히 1대1로 매칭이 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걸로 여기는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선생님은 그냥 매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A랑 B 순서상의 개수를 내가 직접 다 구하지 않았어. 그지? 나는 뭘 했어? 3, 4, 5, 6. 3, 4, 5, 6이 여기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봤더니 그 경우 하나당 집합 순서상 하나를 결정할 거야. 그 경우 수 하나당 집합 순서상 하나를 결정할 테니까 결국 얘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결국 얘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는 걸 선생님 매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도 사실 매칭을 쓴 거였어. 두 번째, 여기는 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뭘까? 여기는 이 경우의 수를 내가 세고 싶은데 결국 중요한 게 뭘까? 어떤 식으로 매칭하면 여기는 얘를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여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길이 있어요. 그죠? 네 개의 길이 있는데 저 네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여기 길을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알아서 이쪽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네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길도 하나 선택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나 와지겠지. 선생님이 지금 뭘 했냐면 여기는 이 경로를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요거 4개 중에 하나 선택했고 요거 4개 중에 하나 선택했고 요거 4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단 말이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나는 결국 내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 하나 선택한 거고 선택한 거고 선택한 거고 선택한 거고 선택한 거야 라고 한다면 경로가 알아서 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저렇게만 선택해 놓으면 알아서 경로가 하나 정해질 테니까 나는 저렇게 선택하는 방법의 수로 저 경로의 수를 대신 구할래로 매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경로를 일일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내가 다 구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 이거 매칭에 대한 이야기는 순열 조합 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겠구나. 물론 다른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각 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드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024개가 됐었겠죠, 답이. 다음. 이번에는 A를 출발해서 B로 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길은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야 되고 사선의 부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부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C점을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점을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일단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다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C를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해준다면 알아서 요 2번 C를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는 구할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방법의 수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세면 됩니다, 얘들아. 그렇지? 아까는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이런 건 그냥 세면 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니?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갈 수도 있잖아. 다시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갈 수도 있잖아.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어?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네.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어? 6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6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16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22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C를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럼 C로 꼭 가야 되거든, 지금. 여기로 가야 돼. 그럼 일단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똑같잖아. 여기는 이게 두 가지였어.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겠어? 네 가지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C로 가는 방법의 수는 네 가지였어. 그럼 C에서 이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소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가는 방법 네 가지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 네 가지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것까지 합쳐서 12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네 가지에다가 12가지니까 얘는 16가지가 될 겁니다. C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16가지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16가지고요. 얘가 6가지가 되면서 답이 나오겠네요. 됐어? 이런 거 그냥 한 땀 한 땀 세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함수의 개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할 거야. 넘어갑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12번 보자. 아이고 또 해야 되네. 일단 13번 먼저 할게요. 13번. 자, 오른쪽은 같이 A, B, C, D, E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A와 D에도 서로 다른 색. A랑 D는 다른 색깔을 칠해주세요라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죠?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D, 그 다음에 C와 E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차근차근 세볼 건데 뭐가 제일 많이 닿아 있니? B가 제일 많이 닿아 있죠. 됐어? 그 다음 뭐가 닿아 있어 많이? 뭐 C, D, E 다 똑같이 두 개씩 닿아 있죠. 그죠? 그래서 C, D, E 그 다음 마지막 A 요 순서로 셀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가볼게요. B에 세는 거는 5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 C에 세는 거는 요것만 칠하면 되니까 4가지가 피하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얘랑 얘랑 이웃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얘만 피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얘만 피해봤더니 몇 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에다가 칠할 건데 얘들아. 2에다가 칠할 건데 2에다 칠하려고 봤더니 상황이 어때? 2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색도 피해야 되고 여기는 이 색도 피해야 되지. 그지? 현재 지금 이 색이랑 여기는 이 색은 같은 색일 수도 있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지. 그지? 또 지금 상황이 좀 난해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B라는 애랑 D라는 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분류하고 갑시다. 첫 번째. B라는 애랑 D라는 애랑 다른 색일 거야. 이거랑. B라는 애랑 D라는 애랑 같은 색일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다시. 그럼 B라는 색깔, 얘는 여전히 5가지가 될 거고요. C라는 색은 4가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얘랑도 달라야 되지만 이제 얘랑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가지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색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여기는 이 색은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랑 D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했어? A라고 하는 거는 D랑 다시 A 뭐라 그랬지? A랑 D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A는 지금 B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죠? 일단 B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D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달랐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 요 경우는 먼저 B를 칠할 거야. 5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그다음 C를 칠할 거야. 4가지로 칠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았어. D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건데 얘는 B랑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그러면 E를 칠할 때는 그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4가지 색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이 색도 피해야 되고 이 색도 피해야 되는데 이 두 색이 같거든 지금.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치? 저거 2개를 더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얼마니? 20을 묶어. 이거 27이 되고 밑에는 뭐가 돼? 16이 되죠? 됐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43인가요? 거기다 이제 20을 곱한 거니까 860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답지 30으로 나오고 있어. 답이 30이래? 답이 30까지래? 잠깐만요. 진짜? 어?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해버렸네요. 그죠? 3가지 색이었대요. 그럼 여기는 다 2개씩 빼주면 되겠다. 그지? 다 2개씩 빼주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나요?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나요? 그럼 6에다가 뭐 한 거야? 1, 5, 30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당황했네요. 다음, 요거는 하고 가야 돼. 조금만 오버할게, 얘들아. 미안해. 조금만 오버할게. 바로 다른 수업 있니? 없죠? 조금만. 보자. 일단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 암기라고 써주세요. 암기. 여기서 이걸 하지 말까 그냥? 이런 문제는 수형도를 그리는 겁니다, 얘들아. 수형도라는 걸 그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일단은 문제 상황 먼저 인식 한번 해봅시다.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섞어놓고 다시 한 권씩 임의로 나눠 갖기로 했대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기 걸 못 받는 상황입니다.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있고 D라는 애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교과서를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가 가질 수 있는 교과서는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B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D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얘는 C는 이제 C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D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C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여기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얘는 이제 얘가 D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A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 C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C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 전부 다 노가다 띄워주는 걸 수형도를 그린다라고 얘기하거든. 수형도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형도를 그릴 때도 봐봐.
얘가 B를 선택하는 게 세 가지였다면 C를 선택하는 거 몇 가지일 것 같아? 세 가지겠지. 어차피 얘네들의 순서만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 아니었을까? 얘도 세 가지일 거야, 얘도 세 가지일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됩니다. 굳이 내가 다 그릴 필요 없이 뭔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만 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서 현재 봐봐. 자기 거를 자기가 못 가져 라고 하는 요런 상황 있잖아. 요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라고 부르냐면 얘는 완전 순열의 수입니다 라고 부르거든.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 자체. 그래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그냥 보자마자 사실 9개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한 개짜리 완전 순열이라면 빵가지가 될 거야. 한 명이서 이런 짓을 하겠다. 그럼 한 명이서 책을 한 명이 내놓고 그다음에 다시 자기가 받을 건데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빵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는 둘이서 내가 책을 내놓고선 다 각자 자기 거 아닌 걸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세 명이서 만들어지는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명짜리, 지금 한 게 4명짜리가 되는 거야. A4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얘가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5 이거는 이것도 그냥 외워놓으면 좋은데 44가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개짜리인지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5개짜리인지. 근데 여기서 외울 거는 얘나 얘. 그러니까 요거 2개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너무 쉽고 여기서부터 좀 노가다가 들어가는 건데 요 정도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이걸 외우는 규칙은 사실 뭐냐면 요거 2개를 더 한 다음에 얘랑 곱하잖아? 그럼 얘가 돼요. 2개 더 한 다음에 얘랑 곱하면은 1 곱하기 2니까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더 한 다음에 얘랑 곱하잖아? 3 곱하기 3이라서 얘는 9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더 한 다음에 여기는 얘랑 곱하잖아? 그럼 4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 순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n배 피보나치 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사실은 4개짜리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구나라고 해서 그냥 딱 보자마자 2번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암기해주세요. 자기 걸 자기가 못 받는 그런 상황일 때는 완전 순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친구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막 안경 낀 친구들 4명이 모여있는데 안경 낀 친구들 4명이서 안경을 다 섞었어. 근데 자기 자식 걸 못 받아. 그런 경우의 수. 혹은 모자를 4명이서 썼는데 4명이서 모자를 다 내가지고 섞었어. 다시 모자를 하나씩 가져갔는데 자기 걸 못 받아. 이런 경우의 수. 다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 거고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정석이 있는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에서 경우의 수 파트까지는 정확하게 다 풀어서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해 주면 됩니다. 14번 아니에요? 뭐 하나 넘어갔어? 아직은 진짜? 14번이 있었어? 그러네.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5개의 밭에 3가지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각 밭에는 한 종류의 농작물만 심고요. 이웃한 2밭에는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 그 다음에 각 농작물을 적어도 1개 이상, 각 농작물을 적어도 1개 이상의 밭에 심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이런 거 이제 수용도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지금 1, 2, 3이라는 농작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1번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1번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2번을 심을 수도 있고 3번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1번을 심은 거랑 2번을 심은 거랑 3번을 심은 건 어차피 완벽하게 대칭성을 이루게 될 것 같아서 1번을 심은 거를 기준으로 내가 뭘 해주세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하기 3을 해주면 답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을 선택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 되는 거잖아.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뭐가 되겠어? 다시 1 아니면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1 아니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하나씩 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되겠어? 2 아니면 다시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지금 뭐 안 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1, 2, 3 하나씩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 안 하고 지금 가랑 나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되겠어? 1 아니면 2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니? 2 아니면 3 들어갈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겠어? 1 아니면 3 들어갈 거야.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여기서 1 아니면 3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3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1 아니면 2가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도 1, 2, 3 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 2 아니면 3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 아니면 3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1 아니면 3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세주는 거야. 아니야? 아 그러네. 여기에는 다시 여기에는 어때? 여기 1 아니면 3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2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 세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싫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겠니 얘들아? 만약에 이게 싫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농작물 몇 개? 3개야. 그지? 그 다음에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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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겨? 농작물 2개만 가지고 색칠해, 저기는 심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그럼 2개만 가지고 한 경우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1번 농작물이랑 2번 농작물만 가지고 한 거랑 2번이랑 3번만 가지고 한 거, 그 다음에 3번이랑 1번만 가지고 한 거 3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뺄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3번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가지 다음엔 한 가지가 될 거거든. 농작물을 세는 방법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선택했으면은 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2개씩 있었을 테니까 요 3가지 경우 총 6가지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버리면 이게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완전 순수한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처음에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는 완전 노가다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분류해서 좀 더 편하게 풀 건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얘들아 노가다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풀면 가장 쉬울지를 정확하게 고민하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잔소리 하나만 하고 갈게 얘들아. 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한 얘기. 선생님이 가끔 그 얘기 했었나? 더하기 이런 얘기 했었니? 더하기 곱하기 이런 얘기 했었어? 요 반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2 더하기 2가 있었어. 이 얘기 했었나? 안 했지? 이거 2 곱하기 5입니다. 그죠? 그냥 선생님이 좀 이렇게 되게 쉽게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어떤 방식을 있잖아. 새로운 개념을 너희한테 이렇게 딱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너희들 표정이 이거 했었나? 안 했죠? 처음 듣지? 그러니까 뭔 설명하는지 모르겠으면 처음 듣는 게 맞잖아. 그지? 가볼게요. 다시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게 돼요. 개념적으로 알려주게. 곱하기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도입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고 난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잘 계산을 해왔었는데 근데 새로운 개념을 익히기가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계산할래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계산할래요. 라고 계속 계산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좀 경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배웠으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장착시키고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매칭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되게 많이 선생님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7 같은 걸 계산하는 거는 괜찮아. 어차피 이거 3 더하기 뭐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3 7번만 더 하면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곱하기를 몰라도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다음에 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걸 더하기로 어떻게 해석할 거야?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이 돼갈 건데 내가 아는 거에 만족해가지고 여기서 멈추고 난 이렇게만 좀 노가다해서 계산할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 아, 2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런 게 몇 개 있어? 또 2개 있어. 그런 게 또 몇 개 있어? 또 2개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로 해석할래? 너무 힘들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배울 때는 곱하기를 배워야 되고 지수를 배울 땐 지수를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개념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되게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겁니다. 알겠죠?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데 거부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